소개 부분입니다.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소금에 대한 욕구가 생물학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금을 제한하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썼을 것이다. 학자들은 모든 인구에 걸쳐 사람들을 제한 없이 나트륨을 섭취하게 하면 하루에 3000에서 4000mg의 나트륨, 소금 8g에서 10.5g 정도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양은 어떠한 환경에 살거나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든지 간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다. 소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동일한 한계점에 끌리게 된다. 이 한계점은 최적의 건강을 위한 나트륨의 범위를 말한다. 이 이야기는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당기면 먹고 안 당기면 먹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만 요 정도 범위 내의 사람들은 항상 소금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더라. 지금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도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10년 이상 저염식을 했으면 당분간 하루에 20g을 먹어야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계통에 종사하는 분도 20g 이상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겨울철이나 또 여름 이게 섭취하는 소금 양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더 설트픽스에서도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보통 13에서 15g 정도를 하루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서 좀 줄이거나 조금 늘리거나 오히려 조금 더 늘리는 게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몸이 좀 덜 지친다, 이런 거는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항상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제 들을 때가 되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 말이겠죠. 좋은 소식은 소금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은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할 수 있다. 소금에 대한 갈망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갈망에 굴복해야 한다. 이 갈망은 여러분을 더 나은 건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소금 줄이지 않으면 뭐가 좋습니까? 음식이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어지죠. 소금을 악마로 만든 사람들은 앞으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이론의 기차에 탑승하면 내리기가 힘들었다.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와 보건기관은 소금에 대해 나쁜 입장을 고수했는데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체면을 잃게 하는 것이다. 소금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계속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틀렸다고 인정하면 체면을 잃게 되겠죠. 정부와 보건기구들은 상대편에서 받대되는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소금에 대한 그들의 덜 성숙된 의견을 뒤집는 것을 거부하며 저염 주문을 계속했다. 저염을 할 것을 계속 주문했죠. 애초에 나트륨 섭취 제한을 권고할 만한 어떠한 증거가 있었는가라고 묻는 대신 그들의 추정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기차에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저염식이 좋다는 기차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타고 있고, 그냥 일반 맛대로 먹는 사람은 아주 편하게 지금 헐렁한 기차에 타고 가고 있죠. 빽빽하게 다 죽을 지경이.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위험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저염식의 이점을 터무니없이 추정한다. 대신에 우리는 저염식에 의해 야기되는 많은 다른 건강 위험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혈압의 극히 작은 감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적으로 심장병의 위험으로 확대되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심박수 증가, 손상된 신장과 부신 기능 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 높은 중성지방, 높은 콜레스테롤, 높은 인슐린 수치, 궁극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비만, 제2형 당뇨병이 그것이다. 심장병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으로 심박수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 나머지 질병들이 있었는데, 저염식이 미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벌써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위험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의 분명한 예는 심박수일 것이다. 저염식에서는 심박수가 증가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저염식을 하니까 심박수가 증가하죠.
이러한 해로운 영향은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이런 효과가 의학 문헌에 더 철저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염식이 심박수 상승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식품 광고나 식이 지침은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혈압의 1% 감소인가? 분당 심박수의 4번 증가인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소금 12g을 6g으로 급격하게 줄였을 때 겨우 수축기 혈압이 1mHg 1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떨어지더라. 숨 한 번 쉬어도 이 정도는 떨어지는데 이러한 막대한 양을 줄였더니만 겨우 이렇게 떨어지더라. 근데 이걸 또 확대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울대 교수님은 야 이거 1mm 떨어지는 걸 전체 인구에 적용해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12g에서 6g 정도 줄였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심박수가 증가하는데 우리가 올드먼 박사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 저염식 하는 군과 고염식 하는 군의 심장 질환 발병률을 보니까 저염식을 할 때 약 4배, 정확히 4.3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혈압의 1포인트 감소인가? 겨우 1포인트 감소하기 위해서 저염식을 할래? 분당 4번 증가시켜서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네 심장에 무리를 줄래? 싱겁게 먹으면 뭐 심장마비 확률이 확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저염은 이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저염은 비참한 것이다. 저염은 위험한 것이다. 우리 몸은 소금이 필요하도록 진화했다. 저염 지침은 과학적 사실이 아닌 상속된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저 옛날에 이 재래식 지식이죠.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그동안 진짜 범인은 설탕이었다. 소금을 줄이려고 노력 덕분에 실제로 좀 줄였거나 미국입니다. 미국. 줄였거나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거의 50년 동안 미국은 소금 섭취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정부 정책 때문에 약간 준 경향도 있는데 이게 5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이게 비슷한데 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은 급격하게 증가했죠.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이 급격하게 증가했죠. 소금 섭취는 그대로인데 왜 이런 질환을 소금에다가 다 두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가 먹는 식이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저자는 설탕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은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질병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금이 항상 인간의 건강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을까? 아마도 소금의 흔함은 몰락의 요인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산업화가 되면서 소금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예전에는 금처럼 귀했는데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다. 우리가 진로를 벗어나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이 바다에서 비롯된 순간부터 현대의학의 탄생까지 소금이 인간의 건강에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과거에 소금의 중요한 역할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소금의 더럽혀진 명성과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의 소금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식탁 테이블에 소금을 놓고 애들한테 마음대로 뿌려 먹게 해야 됩니다. 입에 당기는 대로 먹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식탁에 치워버리고 아이들한테 저염식을 강조하는 지금 오늘 여러분 가정의 그 행복은 그 건강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챕터 1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